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확인된 경주 토암산 일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땅 밀림 현상이 3곳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극한 호우가 잦아지고 있어서 큰 피해로 연결되지 않을지 걱정이 큰데요.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의 서준표 박사 연결해서 궁금한 점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땅 밀림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땅 밀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 또 산사태랑은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땅 밀림이라고 하는 현상은 땅속 깊은 곳의 토양층이 아래로 천천히 이동하는 현상인데요. 네. 토층 내에 물기가 많은 점토층이 있거나 안반층의 피압 지하수, 그러니까 땅속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지하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런 영향으로 토양층 전체가 하부로 중력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입니다. 네. 그에 반면 산사태는 이제 비가 오면 빗물로 인해 안반 위로 물이 차오르게 되고 네. 안반 위의 흙 알갱이들의 결속력 저하로 일순간에 빠르게 아래로 미끄러지는 현상인데요. 네. 땅 밀림과 산사태의 차이는 이제 주로 발생하는 지질이나 토질, 이동 속도와 같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르며 서로 다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현상으로 보이는 게 산사태는 이제 표면 쪽에 흙들을 이렇게 밀려 쓸어 내려가는 거고, 땅 밀림은 아까 말씀하신 것도 토층이 밀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반층에 가까워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땅 밀림은 이제 안반층 위에 있는 토층 깊은 곳이 이렇게 천천히 밀리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국립공원인 경주 토암산 일대 3곳에서 땅 밀림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 보셨을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네, 경주시 황룡동 산 116번지 일대 2곳과 문무대왕면 본곡리 산 286번지 일대 1곳 해서 총 3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라이다 장비를 가지고 촬영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황룡동 지역으로 약 1.4헥타 정도이고, 또 지난 5월과 7월 11일자 촬영된 결과를 비교 분석을 하였는데요. 네. 그 결과 그 사이 많은 비가 왔음에도 추가적인 변이나 면적의 확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경주 토암산 일대 2차례 조사가 있었는데 다행히 일주일 전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 경주 토암산 일대 땅 밀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땅 밀림이 발생했던 곳의 주요 특징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돌널덜 지대의 하부이거나 또는 암석풍화가 심화된 지역, 네. 또한 복잡한 지질 구조나 토양이 이제 점토질을 다량 함유한 지역이나, 네. 아니면 그 하부에 하천, 계곡이 통과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이제 산에 나무가 성장하면서 산림 토양층의 깊이가 깊어진 경우가 있는데, 경주 토암산 일대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양층의 깊이가 자연적으로 좀 깊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경주 지역이? 경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산에서는 나무가 성장하고 뿌리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암석이 풍화되고 토양층은 자연스럽게 더 깊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토양층이 깊어지게 되면 호우나 지진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더해졌을 때 땅 밀림 위험이 더 커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양층이 얕은 곳보다는 토양층이 깊은 곳에서 땅 밀림 현상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토양의 그러면 재질이랄까요? 아까 점토성 얘기를 하셔가지고 점토성 토양층이 많아지게 되면 혹시 땅 밀림 현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토양층에서는 빗물이 이제 침투하게 되면 배수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 입자들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항상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그런 현상들이 쉽게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난 뒤에 토암산 전체가 위험지역이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산 전체는 물론이고 국보인 석굴암까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요. 산사태나 땅 밀림과 같이 산에서 발생하는 토사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데요. 적은 비라도 장시간 내리는 경우와 단시간에 폭우가 내리는 경우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시간에 30mm 이상의 비가 오거나 하루에 100mm 이상, 그리고 연속해서 내리는 비의 양이 200mm 이상일 때는
산에서 뭐 산사태와 같은 토사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집중호우가 온다면 경주 토암산뿐만 아니라 산이 있는 곳 어디든 뭐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주시는 뭐 돌이나 흙이 쓸려 내리는 것을 막는 사방댐을 짓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혹시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일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사방댐이란 네. 계곡에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를 줄이고 침식을 억제하며 토속류라고 발생한 그런 토사 유출을 막음으로써 하류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소규모 댐인데요. 네. 이런 사방댐은 흙과 돌 그리고 나무의 유출을 억제하고 제지하고 붕괴나 밀림으로 인한 토사류의 흐림을 저지할 수 있는데요. 네. 땅 밀림 피해 방지를 위해 사방댐 외에도 뭐 억제공, 억지공과 같은 방법이 있지만 네. 현장 환경을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댐이 현재 하류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내리는 비를 억제를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흐르는 물이라도 이제 억제를 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되는데 이게 사방댐이 만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일단 지금 땅 밀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대책이 있을까요? 네. 사방댐이 구조적 대책이라면 모니터링과 경계 피난 체계 정립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과 시민들의 협조 이 모든 것들이 병행되어야 하겠는데요. 네. 현재 토암산 일대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호우 전후로 주기적으로 땅 밀림 지역을 무인기 드론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주민 대피, 도로 통제 조치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 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기관의 위험정보 전달과 대피 안내가 있을 때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비구조적인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좀 철저하게 좀 따라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땅 밀림이 확인된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땅 밀림 사고를 한번 되짚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산림청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땅 밀림 우려지 약 2,000곳을 현장 조사하는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확인된 땅 밀림 우려지는 약 180여 곳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네. 국내에서 발생한 대표적 땅 밀림 현상으로는 2002년 8월 경남 김해 내삼 농공단지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네. 가까이에는 2018년 10월 경주 양북 국도 4호선 도로 사면에서 땅이 밀려 당시 도로가 통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땅 밀림 현상의 대부분은 공업단지 조성이나 도로 개설, 채석과 같은 인위적 원인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까지 나타나던 사고들이 이제 인위적인 원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극호노 같은 자연재해로서도 땅 밀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비책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어떤 시스템이 좀 작동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산에서 발생하는 땅 밀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국 땅 밀림 우려 지역 실태 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위험성을 A, B, C 세 등급으로 구분해서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과 같은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네.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땅 밀림 위넘격 감시 시스템 시범 운영인데요. 현재 전국 40개소 땅 밀림 지역에 이런 센서들을 설치해서 실시간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땅 밀림 복구 사업입니다. 네. 땅 밀림 발생지 중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정밀 지반 조사를 통해서 구조적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밀 지반 조사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뭐 안전성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토층의 두께, 경사구, 지하수면의 위치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토층의 두께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거기에 관여하는 인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는 이제 토양의 이제 내부 마찰각과 네. 그다음에 점착력, 토양 종류, 토층 두께, 이제 토심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땅 밀림을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이유를 짚어 주신다면요. 예, 땅 밀림처럼 산에서 발생하는 흙과 관련된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을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간접적 원인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성질, 예를 들어 지질이나 지형, 나무, 흙의 성질과 같은 것인데 이들은 자주 쉽게 변하지 않고
또한 이들만으로는 어떤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데요. 네. 그러나 땅 밀림과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강우와 지진인데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극한호우가 강하게 그리고 또 자주 내리고 있고 또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최근 지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 방지를 위한 사방댐과 같은 구조적 대책과 모니터링 그리고 예경보, 대피훈련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함께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요. 앞으로도 산림청에서도 역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연구과 서준표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